이번 비디오는 그 치유 영상 중에 마음 비우기 영상을 어떻게 내가 수행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마음을 비워내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치유 영상 사용 설명서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뇌는 현실 감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오감을 통해서 인지되는 그런 정보를 그 자체를 그냥 실체라고 현실이라고 여긴답니다. 그게 이제 뇌가 인지하는 특성이죠. 그게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 한계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 심리 치유나 기타 어떤 뭐 초능력적인 부분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인지과학자 또는 뇌과학자들의 기본적인 결론입니다. 그런 인지심리 기법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이 영상과 일체가 돼야 됩니다. 영상과 내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상이 내 마음이다. 내 생각이 영상이다. 내 의식이 영상이다. 이렇게 일체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정보의 대상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거든요. 그것을 그 중간에 개입을 해서 판단하는 기능을 잠깐 보류하는 거죠. 새로운 의식의 습을 들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유식론의 그 기본 바탕이기도 해요. 그런 기능을 우리 마음 안에서 의식에서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유식이라는 그런 설명이 또는 논쟁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이 치유 영상 마음 비우기 사용 설명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마음가짐으로 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숙 씨. 부정적인 부분은 버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활성화하라는 뜻으로 이해함을 알아차림.
정진 씨. 우주의 기와 함께 희망과 사랑이 생겨남을 알아차림. 네. 네, 이런 마음의 작용들, 즉 이것은 이제 개념으로 작용이 된 거거든요. 영상에 내 마음을 실은 것이 아니고 그게 금방 되지 않는 거죠. 그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사량 분별을 한 거죠.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고 이런 작용으로만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것을 알아차림한 거고요. 그렇게 사량 분별 판단하기 전 상태로 머물면서 영상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냥 반응하는 상태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진행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습을 들이는 것이 이 치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깨끗이 씻는다 그럴까요? 씻어내고 그 다음에 비워내고 업식을 닦고 이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영상을 봐가면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이 블랙홀이 보이잖아요. 이 블랙홀이 소용돌이를 계속 치고 있죠. 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을 때 저 영상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바로 투영돼야 되는 거죠. 나의 기억을 끄집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들이 저렇게 계속 섞여서 혼탁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번뇌가 소용돌이 칠 때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그런 글자를 인지하면서 바로 그 상황, 내가 그렇게 의식이 작용되었을 때 그때로 내가 즉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고 또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영상에 내 마음과 일치시키는 거죠. 담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다시 해볼까요? 이 가운데에 점을 그대로 집중해 봅니다. 천천히 판단하지 마시고 지그시 눈에 힘을 빼고 가운데 점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지그시 보고 계시죠? 영상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맡기시면 돼요. 네, 이제 그 단어도 나타났죠. 그러면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와 여러분 마음이 그 상태, 그 기억을 끄집어내거나 또는 그 단어와 같은 상태가 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댓글을 보도록 할까요?
김정진 씨, 단어가 블랙홀로 빠져 들어간다. 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별, 판단의 작용이거든요. 내 마음 안에 화가 있잖아요. 이 화가 일어났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 화를 떠올려야 되죠.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상에 나오는 대로 저 화를 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개념화 시키면 안 됩니다. 그 개념화로 넘어가기 전으로 멈추는 연습 또는 그것을 집중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의식은 이렇게 항상 판단해서 개념화 하거든요. 즉, 이름표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 이름표를 붙이기 전에 멈추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대상과 그냥 내가 하나가 되는, 거기에 마음을 실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의 작용은 외부의 대상을 인지하는 거죠. 의식이 그것을 캐치했다고 할까? 다시 외부의 대상을 시각이 캐치를 외부의 대상과 만났을 때 거기에 즉시 의식이 개입을 합니다. 의식이 그 의식이 개입한다는 것은 이제 분별 의식이죠. 육식인 의식이 개입이 되면 거기에 이름표가 붙여지는 것이고 개념화돼서 즉 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이 간격을 벌리는 거죠. 이 간격을 인식하는 그 연습, 그 수행이 아주 그 고난이도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수련시키기 위해서, 수행시키기 위해서 유식이라는 그런 그 논서, 분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바탕을 통해서 이 영상을 써먹어야 됩니다. 이 영상의 작용은 이런 인지심리, 현대 심리학의 인지심리나 또 이제 마음을 치유하는 기법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안내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별을 하지 마시고요. 분별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따라가기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일치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를 영상이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저 영상이 머리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셔서 머리 안에서 저 일이 일어났다라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영상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에 와 있어야 돼요. 이 머리, 내 마음에 와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지금 내 안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자, 봅시다. 내 안에서 무엇인가 번뇌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번뇌에 휘둘리고만 있었는데 화와 억울한 이런 감정들 일어날 때마다 저 번뇌 소용돌이 속으로 다 집어 넣습니다. 10도 신도 번뇌 소용돌이 속에 다 집어넣고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됐는지 제가 설명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의식이 그렇게 됐는지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김정진 씨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댓글을 달으셨는데 제가 설명을 했죠. 그렇게 그게 정확하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귀찮은 마음에 하기 싫어. 짜증. 상대의 짜증 목소리에 같이 짜증. 알아차림 만원. 고영숙 씨, 그럼 무슨 꼬리표를 붙여야 하나요? 알아차림. 꼬리표를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판단함을 알아차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를 뿐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잖아요. 그러면은 꼬리표를 붙이는 것처럼 내가 실행을 해야 된다고요. 의식에서, 마음에서. 그러면 내가 앞에서 알아차림한 게 다 판단한 거예요, 결국은. 그 판단한 것을 믿질 않는 거죠. 그거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그런 의식의 작용을 실질적으로 모를 뿐 하면서 꼬리표대로 실행을 하라, 그 뜻이에요. 무슨 다른 꼬리표를 붙이라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의식을 실행을 시켜라는 말이죠. 김정진 씨, 쓰레기통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이름 붙이기 전에 그 인지된 상태. 최승자 씨, 내가 들은 게 오로지 맞다고 바로 아상을 세웠으니 그게 보여서 선명하게 보여서 기분 좋다. 네, 그 정도까지만 네, 의식이 선명해진 것도 큰 보람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본인이 알아차림했죠. 내 아상이 이렇게 작용되네. 그것도 이제 판단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판단된 것 자체도 이제 놔버리는 거죠. 그 판단된 것 자체도 믿지 않는 거죠. 붙들지 않는 거. 알아차림을 했다는 거. 알아차림을 내가 했잖아요. 1차 알아차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은 이게 순서가 그래요. 이게 뭐 0.1초 안에 이게 다 일어나요. 세뇌 단계가. 판단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을 합니다. 분별. 그 다음에 이제 판단, 분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 이걸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 정리. 마음에서는 정리. 정리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쪽에 관심을 안 갖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랍에다가, 마음의 이제 서랍장에다가 이제 채우치 잘 갖다 놓겠다. 이렇게 이제 이 의식이 그렇게 작용을 해요. 무의식에서. 이게 벌써 몇 가지가 작용됐어요, 의식이? 셋, 넷. 그 다음에 이걸 창고로 갖다 정리하겠다라는 이 의도가 또 있거든요. 이게 5번째예요. 이렇게 의식이 많이 작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느냐,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다시 판단한 걸 가지고 또 이 짓을 또 해요. 그래서 이게 윤회하는 거고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계속 알아차림에서 돌아가는 수가 있고, 두 번째에서 판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끊이질 않아요. 이게 이제 감정일 땐 더 강력하게 이게 작용이 됩니다. 근데 어디선가 멈춰야 돼, 이게. 근데 멈추고 싶질 않아요. 의식이 희한한 게. 지금 이 토네이도가 계속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나요?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연기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연기 현상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 번뇌도 연기의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연기가 무슨 진리라고만 좋은 쪽으로만 쓰인다고 판단되는데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연기의 원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연기의 현상이에요. 연기의 원리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혼자 안 일어나요. 혼자. 같이 일어나, 같이.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같이 일어나지 혼자 일어나지 않아요. 연기라는 것은 동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연기를 자꾸 시간차로 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동시성으로 봐야 됩니다. 연기라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존재하려면 같이 플러스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지. 마이너스 먼저 일어나고 나서 플러스 일어난다. 또는 플러스 일어나고 나서 마이너스 일어난다. 이렇게 연기를 순차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게 그 문제입니다, 이거. 동시성으로 전혀 감지하고 있지 못해요. 연기를. 순차성으로 원인 또는 인연이라고 또 인연법이라고 또 했는데 인연법도 상대적으로 이 원인이 있으니까 이 원인과 다른 원인이 만나서 어떻게 됐다고? 제3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방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연법 또는 연기법의 원리를 알아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근본 원리를 부처님은 보여줬는데 그것이 정보가 돼버렸어요. 그 근본 원리를 써먹지 못하고 정보화 시켜버렸다고.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자꾸 고착화돼 가는 겁니다. 경직화되는 거예요. 유연화되지 못하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번뇌가 혼자 일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과 같이 무엇으로 연하여 같이 일어난 거예요. 같이. 그래서 도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이치를 우리 조상들은 소름 끼치게 이 이치를 우리 조상들은 소름 끼치게 깨달으셨어요. 한 나라의 상징인 국기에 표현됐다는 게 이게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이게 태극기의 원리인데 빨간 게 먼저 시작한 겁니까? 파란 게 먼저 시작한 겁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누가 먼저 일으킨 거예요, 이게? 이 빨간 게 먼저 이렇게 작용을 했나요?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우주 모든 삼라만상은 이게 연기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연기의 원리, 우주의 원리를 모든 물체 생존, 존재성을, 근본을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점을 치는 주역, 중국의 주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 우주의 이치를 음과 양의 연기의 법칙을 아셨던 거예요. 이런 조상을 우리는 핏줄을 이어받은 이게 연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먼저 시작했냐 말이에요. 누가 동시에 시작된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 동시에 시작됐는데 우리는 어떤 짓을 하고 있다고요? 모든 존재는 동시에 시작됐는데 우리는 어떤 짓을 하냐면 한쪽 면만 본다. 한쪽 면. 자기 보고 싶은 이쪽 측면만 보거나 이쪽 측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통스럽다. 고가 있고 락이 있다. 그러면 고통과 낙이 어떻게 했다고요?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본다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낙만 봐. 즐거움만. 사랑. 사랑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별이 같이 발생이 된 거냐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것처럼. 사랑이
쫙 작용되는 순간 이별이 같이 딱 작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50% 작용됐으면 이별도 50% 작용된 거예요. 이게 100% 작용됐으면 이별도 100% 작용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본다? 지가 보고 싶은 사랑만 보는 거예요. 이별은 전혀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뭐예요? 연기법을 이야기하신 건 이거 두 개를 같이 보라는 거예요. 같이 봐. 같이 보는데 너희들은 꼭 한쪽 측면만 보는 습성이 있다. 의식의 습성이 있다. 이 습성이니까 습관 바꾸란 얘기잖아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봐요? 이걸 전체로 통찰로 같이 보려면 처음에는 한쪽밖에 보는 습성으로 돼 있으니까 어때요? 지금 네가 관심 있는 건 어차피 사랑 쪽만 계속 인식하니까 억지로 이별 쪽을 자꾸 인식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습성이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습성이 생기잖아. 이 두 가지가 생기면 전체를 보는 통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식에.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 사랑이 올 뿐, 이별이 오면 이별이 올 뿐. 이렇게 의식이 돼버리니까 어때요? 걸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행, 깨달음이라는 것은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이거. 뭐예요? 같이 일어나자, 같이. 고영숙 씨, 인지되었을 때 개념이 떠오르지 않으면 가까워다.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알아차림을 하셨는데, 그 습성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린다기보다는 새롭게 습성을 들여야 되는 거죠. 답답해하면 안 돼요. 그 답답해하면 절대 내가 업식이 안 바뀝니다. 오히려 그것을 배양을 해야 돼. 그냥 인지만 된 거 그거 액면가 그대로만 그쪽만 집중하는 연습. 그 의식 연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면념을 시키는 거예요. 전면념. 엄청나죠? 고영숙 씨, 화 날 때 화를 버리니까 기분 좋음을 알아차려. 네, 그 부분을 이제 생각으로, 판단으로 이제 자꾸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을 거기서 담는 거예요. 그 영상에 마음을 담는 거. 영상과 나를 일체시키는 거죠. 영상. 그래서 내가 인식되기 전에 내 안에서 이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외부의 대상으로 마음 안에서 그렇게 그런 자기의 분노와 감정 이런 것을 버리는 쓰레기통에다가 다 블랙홀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 용융시키는 용광로에다가 다 녹여버리는 그런 일을 내가 모르잖아. 이게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선명하지 않잖아요. 우리 오감은 선명한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아, 저게 내 마음에서 저 안에서 저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까 제가 방송에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예요? 뇌는 현실 감각이 없다. 보여지는 것을 그냥 현실로, 그걸로 진실로 믿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효과를, 그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인지 심리죠. 기본 뇌가 갖는, 인간이 갖는 인지의 한계.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써먹는 거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의도를 아시겠죠? 그렇게 이 영상을 제가 앞으로 만드는 영상은 다 그렇게 써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김정진 씨, 의식이 그 단어가 올라오면 알아차림. 고영숙 씨, 그럼 실행할 때 아닐 수도 있다. 알아차림. 네,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꼬리표를 붙일 때 앞에 내가 인식한 거를 부정하는,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일을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거기다가 개념만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김정진 씨, 중간에 소리가 그렇게 바뀌었군요. 네. 그럼 이제 일단 올렸다가 그걸 다시 중간 잘라서 편집을 해야 되겠네. 김정진 씨, 올라오는 의식을 모를 뿐이라고 무시하기 알아차. 네, 그렇게 무시라도 하세요. 최성자 씨, 부처님이 중도를 처음 깨달은 게 연기법이다. 판단 알아차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념을 붙이고 정리를 하는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의식은 그런 정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연기법이 중도고 중도가 연기법이고 뭐 중도의 구체적인 수행법이 팔정도고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학원에서 뭐 우리가 교리 배우거나 학문 배우면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 정리.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이 정리에 빠지면 안 돼. 아, 이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탁탁 맞고 원리가 이런 거네. 캬, 기가 막힌 건지 알았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도 거기서 끝내야 돼요. 거기서 끝내. 거기서 캬, 감동받고 이러면 거기 철두철미하게 또 믿어버리거든요. 믿는다는 게 집착한다는 거고 머무른다는 거예요. 아주 중병이죠. 중한 병이에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큰 병입니다. 집착하는 거. 그래서 감동받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감동받으면 아주 강하게 집착하거든요. 감동을 받더라도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처럼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수행하시고 점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전면념 수행도 해야 되는 거고. 고영숙 씨, 상대가 불편하면 저도 불편한 건가요? 판단함을 알아차림. 당연하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보살도 아픈 거예요. 연기법이죠. 이 원리죠. 이 원리. 이 원리. 이 원리. 이 원리. 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누가 먼저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큰 스님이 어느 날 법문을 해주시는데 스승님께서 뭐 이런 거 전혀 모를 때죠. 이건 그냥 태극 문양이라고만 알고 있을 정도. 그리고 이게 뭐 이런 류의 책을 젊었을 때 많이 읽었으니까 이게 뭐 뭐다 이 정도까지는 알았는데 그런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나라 태극 문양을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요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어디가 머리고, 예를 들면, 이 둥그란 부분.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리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뾰족하니까 이게 꼬리고, 여기가 머리예요. 머리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가 이게 꼬리라고 했는데, 이 파란 쪽에서 볼 땐 뭐예요? 이게 파란 쪽에서. 여기 파란 쪽에서 볼 때 이가 또 머리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예요? 꼬리와 머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꼬리와 머리가. 꼬리와 머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고 지금 큰 스님이 나한테 말씀한 거를 약간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꼬리와 머리가 같이 있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순수한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끄트머리. 이제 뭐 충청도 사투리일 수도 있는데 끄트머리. 끄트머리 이런 말이 있지 그러더라고요. 네, 당연히 있죠. 봐라. 이 끝 플러스 머리. 정확하게 이 현상을 말씀한 겁니다. 지금 보면 이게 똑같이 말한 연기의 원리예요. 이 연기법이에요, 이게. 제가 이런 말 하면, 그거는 무슨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경전에 출처돼야 되죠. 뭐,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경전에 이런 출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동시에 안 일어났다고 하면, 얘가 미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얘가 발생한 거니까, 그럼 뭐 순차적으로도 맞잖아요. 그죠? 이 끄트머리. 끄트머리. 그래서 끝과 머리가 정확히 형성이 됐을 때 얘는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끝과 머리라는 게 정확히 형성이 됐을 때, 서로 발생이 됐을 때, 정확히 여기는 머리고 여기는 끝이라고 정확히 포지션이 딱 정해졌을 때 얘는 운행한다는 겁니다. 아, 뭐 소름 끼치는 말이죠. 그 여기 가운데는 무극이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기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해서 알고 있었던 거고. 이 우주의 탄생 원리다. 모든
존재의 근본 원리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끄트머리라는 말, 너는 왜 끄트머리 가서 그렇게 일을 망치니? 라든지, 끄트머리를 잘해야 돼. 뭐 이런 말을 우리 많이 썼거든요.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끄트머리가 원만하게 잘 돌아가면은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원이 되잖아, 원. 이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만한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원만한 사람이 되라. 원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잖아요. 원만한 사람이 되라. 원 같은 사람. 우리나라 용어가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뜻이. 원만한 사람이 되라. 일은 원만히 풀어야 돼. 이 원리에 다 있어요. 이 말이, 원리가. 이런 용어를 쓴 민족입니다. 이런 용어를 쓴 조상들이에요. 이런 용어를 쓴.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 이런 이치의 깨달음을, 근본 깨달음을 언어화 만든 거예요. 이런 법문을 제가 20살 초반 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주 소름 끼치게 놀랐어요. 어디에서 듣지도 못. 그래서 판단이 개입되기 전에 멈추는, 차단하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건 모두 화로 표현한다. 김정주 씨, 와 대단하다. 최성자 씨, 이딴 일로 화나나 여길까봐 재빨리 포장하는 알아차림. 네, 잘 알아차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차림을 했으면 이제 알아차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판단하고 분리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차림하는 습관을 습관이 들었으면 그 다음 할 일은요, 알아차림 인지된 것과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기 의식이죠. 의식 판단하는 거죠. 의식이 개입되는 요 격차, 요 시간차를 벌리는 겁니다. 요 시간차를 벌리는 이 일을 하는 게 이제 중궁지 수행이에요. 이게 이 일을 벌리는 수행으로 이끌어주질 못하고 있어.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 사티 알아차리는 수행이 이것을 증장시켜주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럼 요 관계를 저는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분명한 알아차림의 확립이라고 용어를 받아들였어요. 분명한 알아차림의 확립이라는 게 뭔가 했을 때 알아차림하는 게 뭐 그냥 명확하게 뭐가 증장돼야 되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알아차림을 확립해라 이제 부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염처경에서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알아차림하는 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되는지. 오온의 작용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온의 작용의 특성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 선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이 감도가 그렇게 정밀하지가 못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그 치유 어, 프로그램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네. 마음을 영상과 함께 동일시해서 경험을 하셨나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 이제 안에서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번뇌가 뭐 억울한 감정도 일어나고 무슨 뭐 화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뭐 좌절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런 걸 이제 쓰레기통에 이제 버린다. 이렇게 이제 버려서 버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게 급하니까 불편한 걸 나에서부터 떼어내는 게 불편하니까 일단 그래서 이 쓰레기통을 제가 등장시킨 겁니다. 첫 번에는 원래는 이 쓰레기통을 넣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이 블랙홀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블랙홀. 그런데 여러분들 근기를 생각해서 자꾸 불편한 걸 나에게서 떼어내려는 게 제일 마음이 집착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을 등장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분석하는 게 여러분의 도움은 안 되지만 재미로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다 들어가고 감정도 뭐 기분 나쁘고 이런 거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거 질투심 이런 것도 다 들어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쓰레기통에서 희망이 나와요. 여기서 희망이 나와요. 그 버린 쓰레기통 안에서 희망이 내가 불편한 것을 버리니까 희망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오물통이라고 하는 그 쓰레기통 안에서 희망과 이 안에서 용기가 오히려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희망과 용기가 올라온 것의 바탕은 뭐예요? 아까 버렸던 그 쓰레기통이에요. 그 블랙홀입니다. 용기가 별도로 따로 있고 희망이 별도로 좌절이나 이런 거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다 있습니다. 용기도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좌절도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좌절을 만약에 좌절이 일어났다면 좌절을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좌절을 녹여서 내 마음 안에서 녹여가지고 용기의 원동력으로 쓰시면 됩니다. 희망의 원동력으로 쓰시면 돼요. 에너지 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해탈의 발판이 뭐라 그래요? 번뇌라고 그러잖아요. 번뇌와 해탈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번뇌를 해탈의 원동력으로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탐진치 삼독을 발보리심의 원동력으로 써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르지 않다고요. 그게 다른 거, 그거 따로, 뭐, 보리심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요. 분리시킬 수도 없어요.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질 거냐,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 부분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경영할 거냐,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에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마음의 경영자, CEO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용 설명서를 긴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아주 그 근본 원리와 그다음에 효과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치유 영상을 일상에서 써먹으세요. 뭐 한 2분도 안 걸려요. 1분 20초예요. 근데 제가 그걸 다시 이제 좀 다듬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경험할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번뇌가 빨리빨리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개념에 빠지게 돼 버려요. 그래서 그 이제 시간차를 좀 늘리면 나중에는 한 3분 정도, 요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이 3분 뭐 엄청 짧잖아요. 그죠? 그 3분 투자하시라는 거죠. 매일 이 영상을 통해서 영상과 내가 내 마음과 일치시키는 그 일을 계속 연습을 하면 여러분 마음은 그 영상을 보면 볼수록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마음에 대해서 터득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직접적인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깨닫고 성숙해가는 그런 영상 프로그램을 이제 컨텐츠를 계속 개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뭐 과제만 점점 많아졌네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